여러분,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됩니다. 합쳐져서요, 영유아 학교가 만들어지는데요. 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이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와 함께 핫 이슈입니다. 저희 대기자TV 앞으로 유보통합을 다뤄달라는 메일이 쏟아지고 있고, 맘카페에서는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요. 유보통합이 무엇이고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오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라면 큰 변화가 오니까요. 꼭 주목해 주세요.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출생부터 국민 안심 책임 교육 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이가 만 3세가 되면 부모는 고민합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어린이집 보낼까? 유치원 보낼까? 유아 대상 중요한 두 기관이죠. 유보통합은 한마디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친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둘 간 차이가 있었다는 거겠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흔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라서 보육에 더 중점을 두고요.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로 교육에 중점을 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 방식도 다르고 비용도 차이가 납니다. 만 3세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무상 보육을 하는 반면에 3세부터 5세까지는 어린이집 보낼 것이냐 유치원을 보낼 것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20에서 50만 원 정도 부모의 추가 부담도 있고요. 입학 시기도 다른데요. 유치원은 국립, 공립, 사립 관계없이 모두 만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아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린이집은요, 영아부터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입학할 수 있고요. 소속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교사가 지원할 때 필요한 자격증도 다른데요. 어린이집 교사는요,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유치원 교사는요, 전문대학 졸업 이상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고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은 유아 교육과 전공생 중에 관련 학점을 이수하고 실습과 봉사를 한 졸업생에게 발급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기관과 법규도 다른데요.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국립유치원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 아래에 있고 공립과 사립유치원은 교육감 지도 아래에 있죠. 어린이집은 국립, 공립, 사립 모두 자치단체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습니다. 수업 일수와 운영 일수도 차이가 나는데요. 유치원은 법정 운영 일수가 18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180일만 채운다면 나머지 일수는 원장의 재량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어린이집의 경우에 기본 주 5일을 운영하면서 야간 보육, 주말 운영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죠. 하루 운영 시간도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깁니다. 유치원은요, 4시간 정도 수업하는 반일제가 기본인데요.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전일제로 운영을 하죠. 단 상황과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조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반일제 수업이 아닌 전일제 수업을 하는 유치원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기관 간 교육 방식부터 서비스 방식까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동네 아이들인데도 어린이집에 간 아이는 좀 더 긴 시간 동안 기관에 머물 수 있고요. 유치원에 간 아이는 교육 관리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의 비용 부담도 다르죠. 그렇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요, 격차가 없도록 어린이집에는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고 반대로 유치원에는요, 더 오랫동안 아이를 맡아줄 것을 바라곤 했죠. 이런 유아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정부 차원에서 교육과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보통합이 나온 것이죠. 사실 유보통합은요, 1995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대통령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철마다 단골로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간 추진이 지지부진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요, 관계부처가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부처 이견상 합쳐지긴 힘들었죠. 그래서 나온 것이 누리과정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 어린이들이 공평하게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든 표준 교육 내용이었어요. 현재까지도 개정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두 기관에서 비슷하게 교육을 받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다시 화두가 됐습니다. 지난해 1월이었죠.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완전히 통합해서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일단 올해 첫 발을 뗐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지난 6월 영유아 관련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는데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기관의 이름을 가칭 영유아학교로 정하고 시범 운영까지 했죠. 영유아학교는요, 만 5세 이하 아이들을 하루 12시간까지 맡아주는 통합된 기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정부는요,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에서의 그런 추가 부담 비용을 점차 없애고요. 사실상 영유아학교를 통해서 무상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죠. 그러나 정부의 발표와 달리 앞으로 난항이 꽤나 예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늘어난 교육비와 보육비에 대한 추가 예산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존 예상이 15조 원가량이었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면 당장 2조 6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교육부는요, 유보 통합을 위해서 각 시도청, 시군구청의 예산을 이관하라고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반발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결정적으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간 의견 차이가 상당한 상황인데요. 특히 유치원 교사의 반대 의견이 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다르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 입장에서는 보육교사와 합쳐져서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죠. 또한 특성이 다른 두 기관을 합쳤을 때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수준과 양성 과정 그리고 운영 방식을 통일하는 것도 관건인데요.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가 자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자격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주고 얼마만큼의 재교육이 필요한지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한 신규 교사 양성에서도 유아교육과와 아동학과를 이원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된 커리큘럼으로 양성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 정부는요, 정확하게 입장 발표를 안 한 상황인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에게 같은 기능과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로 하고 두 가지 안을 검토하기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첫 번째, 0세부터 5세까지 단일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두 번째, 0에서 2세까지는 영아 정교사, 3세부터 5세까지는 유아 정교사를 구분하는 방안을 둘 중 하나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통합된 것을 가정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가장 큰 걱정거리라면 통합된다고 했었을 때 가칭 영유아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선발할까? 바로 이 문제일 텐데요. 현재 유치원 선발은요, 추첨으로 뽑고 있죠. 매년 11월에 희망 유치원 3곳에 신청을 하며 무작위로 추첨이 되는 형식입니다. 입학 우선권이 주어지는 대상이 북한 이탈주 및 국가보훈 대상자 등 극히 일부였죠. 국공립 유치원을 많이 희망하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 로또 입학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반면에 어린이집은요, 맞벌이, 다자녀 등의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점수 순으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저도 맞벌이라서 맞벌이 가점을 받은 바 있는데요. 현재 맞벌이 가정이면서 세자녀 가정은 만점을 받아서 어떤 어린이집이든 우선권이 확보되는데 동점자가 나오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이어서요. 출생 신고를 마치자마자 입소되기를 걸곤 했습니다. 통합기관이 추첨제와 점수제 중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델로 따를지가 관건일 텐데요. 추첨제로 갈 경우에 영유아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가정 입장에서는 전보다 훨씬 불리해졌고요. 반면에 점수제는 맞벌이나 다자녀가 아닌 가정에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서요, 좀 더 많은 분들이 돌봄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맞벌이 자녀를 위한 가점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아마 올해 입소 신청하신 분들은 놀라셨을 텐데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 신청 창구가 지난달 유보통합 포털로 일원화됐기 때문이에요. 기존에는 어린이집은 아이사랑, 유치원은 처음 학교로로 신청 창구가 달랐지만 이 포털에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시스템은 합쳐졌지만 뽑는 방식은 기존대로인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서 입학 방식에 대해 이번 달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대기를 걸어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통합 방식이 발표돼서 부모님들 이런 혼란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해요. 30년간 유보통합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것은요, 그만큼 첨예하게 의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하고 유보통합 포털까지 개통했지만 유보통합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유아학교의 핵심이 지금보다 오랜 시간을 기관에서 돌봄을 맡아준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지 이 부분도 원점에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 시기에는 나이마다 발달 단계가 많이 다른데 그 특성을 세밀하게 차이를 두는 게 아닌
통합하는 것이 과연 질 높은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30년간 이어져온 과제인 만큼 일방적으로 단기간에 풀려고 하기보다는요,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의견을 1순위로 놓고요, 묘안을 모색하는 방안이길 희망합니다. 또 저출산 시대에 부모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안이어야 할 텐데요. 앞으로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 자세히 또 현장 의혹까지 살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보 통합이 되면 부모의 고민은 덜어질까요? 아니면 새로운 고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의견 어떠신가요? 유보 통합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 메일 주시고요, 자세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육대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